예전엔 그랬습니다. 주는 게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베풀면 복이 온다고, 나누면 돌아온다고 믿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다른 게 보입니다. 주기만 하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텅 비어 있더군요. 나이 들어도 여전히 싫다는 말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거절은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노년의 진짜 자유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김미정 씨, 70대 초반입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웃이 힘들어하면 먼저 손을 내밀었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그게 사람 사는 거지.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친구 관계는 각별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웃고 울었던 사이. 시장에서 마주치면 반가워서 손을 흔들고, 명절 때면 서로 집에 들러 안부를 나눴죠.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낮고 조금 조심스러웠죠. 미정아, 미안한데 말이야. 잠깐만 보증 좀 서줄 수 있을까? 금방 정리될 거야. 진짜 금방. 김미정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증이요? 뉴스에서 본 무서운 이야기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 아니면 부탁할 사람이 없어. 우리 사이에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김미정 씨는 망설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거절하면 서운해할 것 같았고, 거절하면 40년 우정이 금 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친구가 고맙다며 전화도 하고 만나서 밥도 사줬죠. 하지만 2달째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어도 답장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3달째 되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미정 씨 맞으시죠? 보증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친구는 잠적했고 김미정 씨에게 빚이 넘어왔습니다. 그날 밤 김미정 씨는 홀로 부엌에 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왜 거절을 못했을까? 친구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 내 착함이, 내 미안함이 결국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었어.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누군가를 위해 내 것을 내어주고 정작 돌아온 건 상처뿐이었던 경험. 착해서 힘든 노년. 거절 한 번 못해서 무너지는 관계.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하죠.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매정한 걸까? 아닙니다. 잘못은 거절하지 못한 게 아니라 거절할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우리는 왜 거절을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우리 세대는 배웠습니다. 주는 게 덕이라고, 받으면 미안하고, 거절하면 죄스럽다고 느끼죠. 한국노인심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62%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싫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후회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관계가 끊길까봐, 냉정해 보일까봐.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거절하지 못해서 관계가 오히려 흔들립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상대에게 기대를 심고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고 실망은 원망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성자 씨 68세입니다. 자식 사랑이 지극한 분이었죠. 아들이 힘들어하면 언제든 지갑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좀 도와주세요. 처음엔 몇십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몇백만 원. 박성자 씨는 늘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런데 어느 날 밤 통장을 들여다보다 깨달았습니다. 내 노후 자금이 거의 남지 않았네. 그리고 더 무서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기대를 키우는 일이었구나. 그날 밤 박성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다시 전화를 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번엔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래? 박성자 씨도 마음이 불편했죠. 그날 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아들이 섭섭해하면 어쩌지?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늘 느끼던 그 무게, 또 도와줘야 하나 하는 그 불안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성자 씨는 긴장했죠.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엄마, 나 일자리 하나 구했어. 이번엔 내가 해볼게. 그 순간 박성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거절이 아들을 버린 게 아니라 아들에게 스스로 설 기회를 준 거였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준 거였다는 걸. 그녀는 말합니다. 거절하고 나니까 내 하루가 온전히 내 것이 되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통장 걱정부터 하던 내가 이제는 오늘 뭐 먹을까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여러분, 거절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건강한 선의 시작입니다. 선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경계가 있어야 사랑도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오늘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하지만 단호한 거절의 기술입니다. 첫 번째, 이유 있는 거절입니다. 단순히 안 돼요라고 말하면 상대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는 거절은 다릅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도 나를 돌봐야 해서 이번엔 도와드리기 어려워요. 제 건강도 챙겨야 하거든요. 보증은 서드릴 수 없어요. 예전에 힘든 일이 있어서요. 이유가 있으면 상대는 미움보다 이해를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도 덜 죄책감을 느끼죠. 두 번째, 따뜻한 문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거절할 때도 따뜻함은 남길 수 있습니다. 이번엔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당신이 잘 해낼 거라 믿어요. 제가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단호함 속에 따뜻함이 있을 때 상대는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진짜 관계는 그런 존중 위에서 자라납니다. 세 번째,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은 도와주고 한 번은 거절하고 이렇게 기준이 흔들리면 상대도 나도 혼란스럽습니다. 거절의 기준은 내 마음의 안전선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줄 수 있는 선까지만.
그 선을 지킬 때 진짜 관계가 남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관계를 남깁니다. 의무가 아닌 마음으로, 기대가 아닌 존중으로. 다시 김미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 일 이후 그녀는 변했습니다. 부탁 전화가 와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게 되었죠. 어느 날 오후 조용히 차를 마시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젠 부탁 전화가 와도 덜 불편해요. 거절을 배우니까 내 하루가 편해졌어요. 주는 사랑은 따뜻합니다. 하지만 지키는 사랑은 단단합니다. 선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경계가 있어야 마음도 편합니다. 우리는 평생 주는 법만 배웠습니다. 이제는 지키는 법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내 마음을, 내 시간을, 내 평온을. 노년의 자유는 어디에서 올까요? 돈에서 올까요? 건강에서 올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자유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이건 내 선을 넘는 일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거절은 냉정이 아닙니다. 존엄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결국 관계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이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하루,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관계.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절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공감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